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순서 난세홍의 투자노트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톡방이 닫아집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방송 중에 2부 시간에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내일장부터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주고 계셔서 또 톡방에 계시는 분들 수익률 내고 계신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수익률 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도 종목에 대한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은 JTC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여행 관련주인데 오늘 종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JTC 오늘 30%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3,64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00원 선 위로 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JTC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시총 한 1,200억 원대 회사인데 이 종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이 사실을 보면은 밑에 RSI를 보시면은 이게 저수지할 때 샀으면 다 수익이 났죠, 그렇죠? 2021년도 7월, 그 다음에 12월, 그 다음에 올해 2월, 그 다음에 최근에 샀으면 이제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급등했다 급락을 했느냐? 네. 사실은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런 소문 때문에 이제 최근에 5,000원에서 거의 2,700원까지 빠졌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N저가 지금 환율 N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N저 효과가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항공 노선을 또 증편한다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제 면세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JTC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워낙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도 한 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JTC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한탑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사료주로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꾸준하게 나타냈었는데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상한가 마무리를 한 모습이네요. 30% 급등을 했고요. 3,315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한탑도 같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예, 이 종목도 뭐 1월 달에 988원 했던 와, 주가가 네네. 오늘 뭐 3,315원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이 특징이 오늘 사료라든가 팜유, 그다음에 음식료 해가지고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한타를 비례해서 샘표, 우리선 FNG, 팜스토리, 고려산업, 신성홀딩스, 샘표식품, JC케미칼, 동팜테이블, 선진. 그래서 오늘 이런 10개 종목이 일단 상승률 상위에 올랐는데 네. 아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여 가지고 올랐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한탑이었죠. 뭐 특별한 뭐 이슈는 없고요. 그냥 뭐 사료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 사료 관련주 중에서도 현대사료가 일본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타자로 한일사료가 또 나왔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고려산업 뭐 이런 종목도 한탑 이런 종목들이 새로운 주자를 좀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종 뭐 테마 내에서 계속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한탑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어제도 한탑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와, 네. 3일 연속 상한가거든요. 금요일서부터 월요일 어제.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은 결국엔 갭을 메우거든요. 이제 조심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조심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한탑 좀 주의 깊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베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됐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베셀도 오늘 역시 30% 상승을 했고요. 7,15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로도 시총 한 800억 원대 회사거든요.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네. 수소차,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UAM 도심 항공 교통인데 네네네. 오늘 또 인수위에서 뭐 2025년까지 도심 항공 교통 이거를 확실하게 하겠더라 가지고 이런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UAM 관련주가 이제 베셀을 비롯해 가지고 파이버 프로, 기산텔레콤, 네온테크에서 네 종목이 오늘 또 상승 상위에 일단은 명함을 올렸죠. 네. 베셀 뭐 이 종목도 계속 N자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늘 이제 갭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과연 뭐 내일까지 이어질지 테마주는 항상 그래요. 이게 보면은 이어지는 게 드물거든요. 이어지는 게 많지 네. 않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RSI가 지금 거의 뭐 가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네, 베셀도 한번 확인을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버 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는데 종가 바로 보겠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9.97%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3,795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일단은 시총 한 1,200억 원대 회사로 전자기기도 관련주로 역시 베셀과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이제 원래 강섬유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네. 이제 이 회사가 뭐 역시 UAM 관련주 부각이 되면서 오늘 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까지 또 체크를 해보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산텔레콤이 또 올라와 있네요. 통신 장비주인데 오늘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기산텔레콤도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29% 오름세 또 나타냈고요. 4,620원 선, 4,000원 선 위에서 오늘 일단 종가를 형성한 모습이네요. 네, 이 종목도 이어서 봐주시죠. 네, 이 종목은 이제 중계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역시 이제 우리 도심항공교통 UAM에 일단 중계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동참을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일단 오늘 테마주가 크게 아까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그다음에 UAM 관련주들,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세 테마가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 네. 그중에 우리 기산텔레콤도 UAM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기산텔레콤까지 또 봤습니다. 쭉쭉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우리손 FNG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29%또 급등을 했네요. 역시나 오늘 3,385원 선의 종가를 만들어내면서 3,000원 선 위에서 또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음식료 관련주로 일단은 시총 한 2,300억 원대 회사입니다. 이 종목도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이제 돼지고기 관련주죠. 돼지 관련주 역시 이제 에그플래션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또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서 이쪽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이런 회사는 이제 양돈 사업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에그플래션 관련주야 그 동안에 오르지 못한 종목들에서 이제 계속 이런 시세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도 이제 팜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팜스토리도 오늘 그렇죠.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고려산업 여기까지도 일단 네. 사료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네. 고려산업까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에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곡물 사료 관련주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언제까지 좀 오를지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그럼 페이퍼 코리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퍼 코리아도 역시나 오늘 종이 재지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오름세 나타내는데 종가 보시죠. 네, 페이퍼 코리아 29.83% 상승을 가져갔네요. 3,000원 위에서 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3,025원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페이퍼 코리아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도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새만금 관련주들을 엮이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종속해서도 부동산 분양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 사업이 호조로 해서 또 오른 적도 있고. 근데 오늘은 또 뭐가 뭐 때문에 올랐냐면은 지금 뭡니까? 최대 주주인 연합자산관리 유안코에서 이제 지분 매각을 한다. 이런 소식으로 일단은 이제 오늘은 하락을 했는데 아니 상승을 했는데 네. 또 이 종목은 또 가덕도 관련주 또 엮여가지고 이슈가 한 여러 개 돼요. 그래서 오늘 페이퍼 코리아 뭐 제이지 관련주인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뭡니까 갭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갭상승하는 거는 모습이 안 좋아요. 언젠가는 메우고 가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이런 탄력 있는 거는 계속 가겠지만 하락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해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페이퍼 코리아 일단은 주의 깊게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고요.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NS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됐는데 보겠습니다. 역시나 29%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29.76% 문을 닫으면서 5,080원에 일단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5,000원 선 위에서 문을 또 닫은 모습인데요. 교육 관련주고요. 일단 시총 1,800원대 회사입니다. 골든에스 한번 이어서 봐주시죠. 이 종목은 이제 교육 관련주인데 상장이 이제 폐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상장이 지금 유지가 됐다 그래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 동안에 거래가 없었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제 보면은 WFM이라는 종목이 이름이 바뀐 건데 골드NS 아마 뭐 다른 이슈는 없고 상장 폐지 위기에서 상장 폐지가 취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10종목 살펴보셨고요. 계속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종목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은 일단은 최근에 또 로봇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 21.95% 상승을 했네요. 오늘은 2,750원 선에서 일단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부각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휴림 로봇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종목도 이제 그동안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자체 그 월드 IT 쇼 2020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테트라인데 이게 뭐 공개가 되면서 뭐 장관상 수상도 따르게 됐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로봇 관련이 오늘 오른 이유는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또 AI 쪽을 로봇 육성을 한다는 소식에 또 로봇 테마주들도 이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는 기록을 못하고 21.95%로 오늘 휴림 로봇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계속 박스권에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모습은 굉장히 단계별로 오는 모습은 좋거든요. 아마 이런 또 로봇 이슈가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휴림 로봇까지 또 체크를 해보셨고요.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림페이퍼입니다. 역시나 재질 관련주고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네, 무림페이퍼는 오늘 20%대 상승 가져갔습니다. 20.60% 올랐고요. 4,01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네, 무림페이퍼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종목이 아까 이제 봅니까 그 페이퍼 코리아가 올라니까 그 영향으로 오른 건데 사실 보면 지금 우리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오르는데 이제 펄프 가격도 많이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이 가지고 또
재즈 관련주에서 오늘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또 무림페이퍼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M2N입니다. M2N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 나타냈다고 하는데 종가를 바로 보겠습니다. 네, M2N은 오늘 17.16% 상승을 가져간 모습입니다. 7,000원 선 위에서 일단은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7,1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금속 관련주로 일단은 시총 한 2,800억 원대 회사가 바로 M2N입니다. 이 종목 이어서 한번 봐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신라잔의 폐사백이 이제 항암제 종양이 네.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올랐거든요. 근데 네. 이제 M10이 최근에 신라젠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신라젠의 대주주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 17% 상승한 종목이 M10이 되겠습니다. 네, 신라젠의 최대 주주 또 부각 소식에 또 같이 또 오르는 모습을 M2N이 또 가져갔네요. 다음은 또 어떤 것일까요? 신송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17.11%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15,000원 선 위로 또 올라와 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5,40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전일에도 또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 오늘까지도 역시 이틀 연속 상승을 했네요. 신송홀딩스 한번 봐주시죠. 네, 이 종목이 이제 4월 15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네. 어제 또 좀 상한가를 맞아요. 기록을 네. 했죠. 그래서 이제 대체 식물성 유지 가격이 상승했다 해서 이제 식용유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올랐는데 역시 오늘도 그런 이슈로 해서 올랐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에서 파묘 수출을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소식에 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같이 오름세 나타낸 신송홀딩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다음은 한국종합기술입니다. 역시나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종합기술은 오늘 16%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16.53%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8,25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건설주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정관님? 사실은 이제 이 종목 한국종합기술이 옛날에 우리 코스닥에 이런 어떤 거 뭡니까 그 인큐베이터 이런 역할을 한 회사가 종합기술 이런 네네.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계속 투자한 회사들이 막 부도가 나고 하니까는 중간에 막 대주도 바뀌고 이제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네. 최근에 이제 다시 좀 회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른 거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거든요. 지금 보면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뭐 건설이 확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덕도 관련주에 이제 오늘 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상승을 했는데 한국종합기술도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종합기술 또 가덕도 관련 소식해서 같이 오름세를 나타낸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온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기계주 관련해서 일단 오름세 나타냈는데 오늘 또 종가 보겠습니다. 네, 네온테크 15.85%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4,605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 한 1,800억 원대 회사입니다. 이 종목도 앞선 이슈와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번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것도 이제 산업용 드론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오늘 이제 UAM 관련주에서 부각이 됐죠. 네. 이 종목 뭐 저희 카톡방에서 한 그러게요. 2월달에 추천을 해가지고 네네. 수익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입절을 했는데 네온테크 네. 아마 오늘도 이렇게 약 한 15%대 반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온테크 일단 톡방에서도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미리미리 또 선침해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시고 좀 같이 수익률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셀리버리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제약 바이오주로 또 묶여 있는 종목인데 종가 보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15.25% 상승을 했고요. 오늘 3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36,6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셀리버리도 한번 봐주세요. 네, 이 종목은 이제 TSDT라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라이센싱한다. 그래서 네. 이제 미국 업체랑 이제 협상 중이라는데 TSDT가 뭐냐면은 약물에 어떤 생체의 어떤 전송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거를 미국에 아마 대형 제약사에 뭐 라이센스 아웃한다 이래가지고 오늘 부각이 되면서 역시
15%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은 한일철강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철강주 시총 1,300억 원대 회사인데 오늘 빨간불 켜냈다고 하는데 종가 보겠습니다. 네, 한일철강은 14%대 오름세를 기록을 했네요. 14.48% 상승을 했고요. 오늘 5,000원 선 위에서 일단 문을 닫았습니다. 5,180원에 종가 현재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일철강도 한번 봐주세요. 이 종목이 이제 4월 며칠에요. 20일 날 수요일 날 급등을 했었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급등했다가 이제 밀리고 아마 어느 정도 눌림목에서 오늘 올랐거든요. 네. 아마 지금 이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철강주들 계속 흐름 자체가 좋았는데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 이렇게 오른 거 봐서는 모양은 굉장히 좋아요. 아마 추가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 네. 한일철강인데 어쨌든 뭐 철강주들 자체가 최근에 그쵸. 워낙 실적들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순환매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일철강까지 또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부산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모습 나타내는데 종가 보시죠. 네, 부산산업은 오늘 13.33%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11만 9천 원 선에 일단 또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11만 9천 원. 어떻게 보실까요, 부산산업은? 부산산업이 2018년도에 최고의 종목이었어요. 네. 2018년도에 지금 연봉 보시면은 2만 5천 원짜리 종목이 25만 원 갔거든요. 거의 10배가 뛴 종목이에요. 그때 이제 부산산업이 왜 올랐냐면은 그때 이제 남북 철도를 연결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그 철도 레일 밑에 그 침목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사실 그게 뭐 지금 뭐 남북 철도가 지금 완전히 흐지부지 됐는데 그 당시에 그런 테마를 해가지고 10배를 올린 종목이 부산산업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2만 5천 원에서 뭐 20만 원 갔다가 그래도 뭐 11만 원대 유지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주가가 레벨업이 많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오늘은 오른 이유는 뭐 다른 건 없고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건설 확정됐다라 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시멘트 가격이 올랐는데 이에 따라서 레미콘 가격도 오른다. 그래서 이제 레미콘 만드는 회사니까 부산산업이 오늘 그런 영향으로 13% 올랐는데 이 종목이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이라 그때 뭐 2018년도 거의 10배 오른 종목 최고의 종목이었거든요. 아마 네. 이번에 또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산업이 일단은 최근에도 좀 바닥에서 올랐죠. 7만 5천 원에서 거의 올라왔거든요. 시동을 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부산산업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스웰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동전주인데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네, 로스웰 12.75% 상승을 가져갔고요. 일단은 오늘 398원 문을 닫은 모습이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뭐 중국 관련주기 때문에 네. 뭐 큰 의미는 없고 네네. 아마 순환매로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이슈는 네. 없습니다. 네. 네, 로스웰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유신 올라와 있습니다. 유신도 역시나 건설주로 오늘 시총 한 600억 원대 회사인데 오늘 상황 보겠습니다. 네, 유신은 12.50% 상승을 가져갔고요. 역시나 2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2만 700원에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유신도 한번 봐주실까요? 이 종목도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유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거 윈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가덕도 관련주인데 한번 볼까요? 네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가덕도 관련주라는 것은 네네. 일단은 뭐 가덕도 관련주에서 유신하고 일단은 뭐 윈하이텍은 이따가 나오더라도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덕도 관련주. 네. 네, 유신까지 보셨습니다. 또 다음 종목은 샘표 식품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전일에 이어서 또 오늘 또 상승을 가져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샘표 식품 12.43%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6만 1,500원에 일단 오늘 문을 닫은 상황이네요. 역시나 팜유도 관련해서 전일에도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 오늘도 나타냈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 종목도 거의 뭐 급등을 했죠.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팜유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상한가를 못 치는 거 봐서는 내일 한번 이렇게 세게 못 붙으면 이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런 샘표 식품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좀 이따가 또 보면 이제 JC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일단은 파묘 관련주는 아마 이제 상승이 이제 좀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샘표 식품까지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걸까요? YM텍 올라와 있습니다. YM텍 전자 부품 주로 일단 오늘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 YM텍은 12.13% 상승을 했고요. 역시나 2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2만 8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종목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봐주실까요? 이 종목 오늘 그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아마 주가가 좀 올랐다가 밀렸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한 20%까지 갔다가 한 12%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무상증자 효과로 인해서 아마 상승을 한 거로 여겨집니다. 네. YM텍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음식료 관련주로 일단은 오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종가 보시죠. 네, 오늘은 11.79% 상승을 했고요. 4,000원 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4,030원에 일단 문을 닫은 모습이네요. 이 종목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제 육계 관련주거든요. 네네. 역시 사료 관련주라 가지고 어떤 순환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진입니다. 선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음식료 주로 시총 3,800억 원대 회사고요. 종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9.93% 오름세 기록을 했고 16,050원 선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봐주실까요? 이 종목 뭐 역시 양돈 사료 관련주의 어떤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양돈과 사료 관련주로 또 묶여 있는 선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네요. 종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0% 가까이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9.88% 올랐고요. 1,835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전일에도 역시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 이 종목 오늘 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이 종목은 이제 창투사죠. 보면 네. 이제 야놀자 네네.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올랐는데 이 종목 이제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놀자 또 이슈 나올 때 오르는 이 종목이 SBI 인베스트먼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세화 PNC 또 확인을 해볼 텐데요. 화장품 주네요. 일단은 종가 보겠습니다. 네, 세화 PNC 9.73% 상승을 가져갔고요. 2,000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2,030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봐주시죠. 이 회사는 이제 연모제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네. 해외의 어떤 연모제 사업이 좀 화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코로나가 이제 점점점 엔데믹이 되면서 이런 쪽에 뭔가 또 패션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 사업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 9월 달에 한번 무상증자가 되면서 올랐다가 거의 뭐 한 7개월 만에 일단 급등을 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세화 PNC 확인을 해보셨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T&D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종가 바로 보시죠. 네, 오늘은 9.27% 상승 가져갔고요. 11,200원에 종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레저 관련주인데요. 시총 한 6,700억 원대 회사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슈 체크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이제 신정동에 서부 트럭 터미널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부지에 뭐 초대형 복합 단지를 건설한다. 이게 이제 서울시에 아마 인허가를 낸 것 같아요. 아직 뭐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이슈로 해서 일단은 올랐는데 또 이 종목이 또 용산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부 트럭 터미널 한번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또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 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한번 들어오는 코드
키워드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송 중에만 저희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주시면서 선침해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수익률 좀 같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신 후에 저희가 전문가님께도 실시간 상담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방송 중인 지금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고 다음 코너 남은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남은 시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전략을 한번 전문가님께 짜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PN풍년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7,280원이고요. 비중은 5% 갖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5.99% 하락을 했네요. 일단은 6,12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실권에 계신 상황입니다. PN풍년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이제 우리 김동연 전 네. 국무총리가 이번에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기대감을 해서 주가가 3월 중순부터 올라서 4,000원에서 거의 뭐 2배 이상 올랐다가 2배까지 올랐다가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일단은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하락을 했다가 이제 여론 계속 조사 지지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상승을 시도할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는 조금 약간 불안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후행 스팬이 이게 주가가 상승할 때 억각으로 내려왔거든요. 이러면은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여기 선행 스팬 완의 고점을 일단 하락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선행 스팬 2 자리가 얼마냐면은 한 5,700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아마 여기까지 한번 하락할 수 있고 아마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든지 추가 하락하든지 일단은 후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지율의 어떤 오르냐 하락하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일단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더 추가 하락이 좀 예상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PN풍년 첫 번째로 살펴보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또 시장의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가MD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는 4,08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일단 마무리 상황부터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메가MD 오늘 0.54% 소폭의 상승 가져갔고요. 3,710원 선에 일단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흐름 한번 메가MD 살펴보시죠. 네, 4,205원 선 3월 말에 찍은 모습이었는데 좀 하락을 했습니다. 4월 초부터 좀 하락을 하더니 3,640원 선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내 조금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오늘 일단 조금 소폭의 상승 가져간 모습인데요. 3,710원대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아직은 손실권에 계신 모습입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고는 있는 상황인데 메가MD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원래 이 종목이 이제 작년에 대선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가 이제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 종목이 5,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3,500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4,200원대 박스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 관련주는 메가암들은 이제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하락보다는 계속 박스권으로 일단 움직이는 예상이 되고요. 뭔가 교육 관련해 가지고 뭐 수능이 어렵다든가 뭐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좀 이런 교육 관련주들은 약간 그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 이 종목들이 뭐 이슈가 나와서 오르기 전까지는 이런 지루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메가 MD도 일단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잘 확인을 하신 후에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 MD까지 살펴보셨고요. 쭉쭉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올라와 있는 종목은 메커스 확인이 되고 있네요. 메커스 일단은 매수가 1,05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5% 갖고 계십니다. 종가 보시죠. 네, 메커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오름세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7.88% 상승을 했고요. 1,950원 선에 일단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시가 1,150원에 출발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11,000원대 위로도 올라와 있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8% 가까이 오름세 나타내면서 1,950원 선에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또 올라와 있는 상황. 매수가보다 일단은 수익권에 계신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256을 기록했는데 2020년 대비 무려 170% 증가해가지고 네. 사실 이게 2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번 급등하고 다시 조정을 받다가 이제 최근에 오른 거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계속 좋아지는데 굉장히 저평가됐다 해가지고 3월 23일 날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5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끝나다 보니까 다시 오늘 아마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차트 모양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11,500원까지는 분명히 돌파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11,500원을 안정적으로 돌파하면은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고 아마 13,000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과연 11,500원까지 이를 돌파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분은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느긋하게 보시고서 11,500원을 안정적으로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13,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가격까지는 좀 홀딩했다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일단은 11,500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라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11,500원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13,0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셔라라고 봐주셨으니까요. 메커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 신원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175원이고 비중은 10% 갖고 계시네요. 역시나 오늘 마무리 상황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폭 오름세 가져간 모습입니다. 일단 0.52% 상승을 했고요. 1,920원에 일단 마무리를 나타냈네요. 이 종목도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오긴 했는데 아직은 소실권에 계신 상황입니다. 신원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이 90년도 중반 거의 이제 30년이 좀 안 됐죠. 그 당시에 신원이 굉장히 그 진짜 날라갔던 주식이에요. 가격이 보시면은 8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업종 자체가 이렇게 어려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지금 뭐 1,900원까지 빠졌죠. 네. 근데 이분이 얼마 사냐면 2,170원인데 그만큼 이제 신원이라는 그 주식은 옛날에 그 화려했던 명성을 다 버리고서 지금은 거의 뭐 동전주는 아니지만 2,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비드 어느 정도 우리가 끝나면서 분명히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의류 쪽에도 분명히 매기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원이 그동안에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이분 뭐 매수가인 2,175는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겠죠. 실적에 네. 뭐 한번 우리가 이 종목 볼까요? 네. 이 종목이 적자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작년도에 보시면은 2020년에 영업이익이 3억이었는데 무려 216억이었거든요. 네. 분명히 1분기에도 어떤 실적 자체가 이제 분기가 계속 작년부터 60억씩 나니까 이 1분기 실적에 따라서 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 나오는 실적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PBR도 1 수준밖에 안 돼요. PBR도.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지만 뭐 여러 가지 또 뭐 섬유주들도 그 의료 관련주도 많고 또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실적 가지고서 저평가가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때는 좀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좀 박스권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신원 일단 실적에 대한 이야기 같이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맥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83,3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마무리 보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오늘 1%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1.09% 빠졌고요. 81,400원에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실권에 계신 상황인데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네. 계속 뭐 연기금이 좀 샀다가 이제 최근에 팔고 있고 그다음에 투신도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도 좀 사긴 사지만 매도할 때는 대량으로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뭐 중국 관련해 가지고 뭐 오픈이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상가격이 83,300원이니까 어느 정도 뭐 이 가격대는 충분히 만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8만 원하고 9만 원대에서 계속 박스권을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화장품이 잠깐 반짝였다가 지금 주저앉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러한 봉쇄 여부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코로나 환자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추세를 보면서 아마 어느 정도 코로나가 우리나라든지 거의 이제 끝물이다. 마지막 어떤 그런 어떤 그 시기가 왔을 때는 분명히 한 번 더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맥스 일단은 또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소식을 좀 보시면서 상황을 보시면서 일단은 코스맥스도 체크를 해봐라라고 전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진칼 들어가셨네요. 한진칼은 매수가 57,5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5% 갖고 계십니다. 역시 이 종목도 종가부터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2.73%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56,4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한진칼도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진칼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주인이 있죠.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연기금은 거의 6만 원대 이상에서도 계속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들의 어떤 그 위력으로 인해서 저는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이 좀 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평가됐다 생각이 되고 주가 차트도 보니까 거의 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49,900원, 5만 원에서 거의 6만 6천 원까지 갔다가 거의 절반까지 빠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쳤다고 보고요. 아마 일단은 좀 더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6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번에 상승 파동으로 봐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연기금이 또 꾸준히 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6만 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한진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대한제당 또 들어가셨습니다. 대한제당은 매수가 4,875원이고요. 비중은 20% 갖고 계시네요. 오늘 마무리부터 상황 보겠습니다. 네, 대한제당도 역시나 오늘 오름세 많이 또 기록을 했습니다. 5.75% 상승을 하면서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그 가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4,875원 선까지 올라와 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비중은 20%시네요. 네, 대한제당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이제 뭐 우리 음식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원자재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연기금들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고 투시는 뭐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데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또 팔 때는 팔지만 그래도 좀 계속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어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담았는데 차트로 봐서는 지금 고가놀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단에 지금 4,250원에서 계속 5,000원 사이에서 어떤 고가놀이 하고 있고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분이 오늘 아마 종가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종가 베팅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내일도 아마 이런 흐름 자체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이게 이어질지는 이제 장중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네. 이런 어떤 테마주들은 이렇게 잘 오르다가도 한 번에 꺾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는 뭐 손절선이 되든 아니면 이제 손절선이 빠질 때 손절선이만 올라갔을 때도 그게 이제 손절선 되냐 보이선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5,000원이 넘었다. 그럼 이제 내가 올라가면 좋지만 이제 또 밀릴 거 아니에요. 그 네. 밀렸을 때 내가 어디까지는 내가 뭐 수익이 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네.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밀리면 내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내가 보유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유선 전략이거든요. 네. 그거는 좀 깊숙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보유선 전략으로 내일 만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네. 보유선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밀리더라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하는 순간에 팔지 못하면 수익이 또 마이너스로 되고 테마주들은 한번 밀리면 또 그렇죠.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런 보유선 전략으로 한번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일단 내일장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략을 또 말씀해 주신 전략을 가져가라라고 보셨으니까요. 내일장 확인을 하시면서 일단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재단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그럼 시간 관계상 일단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내용은 여기서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지금 드셔서 촬영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인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톡방을 바로 닫은 후에 비밀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야지만 저희 내일장부터 톡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매일매일 톡방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전문가님과 내일장부터 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이나 이런 여러 자료들 같이 방송 전에 또 주고 계시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저희 오늘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9시에 또 3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